저희 하는 그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셸 선생님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미셸 선생님은 그 라이센스 매니지 패밀리 테라피스트인데요. 10년 동안 필드에서 경력이 있으신 가족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그러면 미선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Q&A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15분 가질게요. 네. 스크린 잘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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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오늘 코로나 이기는 부모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현장 세미나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도 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그런 그 세미나는 그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9월 달에 우리가 줌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게 화면을 다 끄고 그때는 이렇게 얼굴도 안 보였어요.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아무도 없고 이렇게 혼자 얘기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면으로 강의할 때는 이렇게 뭐 웃고 이렇게 피드백이 있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때는 그런 피드백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 막 3-40분을 얘기한다는 것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지하실에 있는 느낌? 예. 그 단절된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조금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족을 잃은 grief and loss 이런 문제도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된다는 거가 이 코비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 같아요. 컨택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립된 느낌. 그러니까 이럴 때 가족끼리 정말 힘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위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갇힌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막 대화도 없고 대화를 또 하려고 하면은 싸움으로 이어지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한대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로워. 식구는 있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렇게 대화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성에 있는 느낌이래요. 혼자 외로운 거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 느낌, 예, 힘벽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추운 산 앞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필요한 거가 필수가 이 베이스 캠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이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렇게 산정이라고 그러나요? 자신의 삶을 살다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따뜻한 무슨 뭐 차나 스프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이 따뜻한 캠프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누는 대화가 정말 따뜻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모든 기계들이 이렇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밥솥도 매뉴얼 있고 커피 메이커도 다 있는데 이게 대화에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을 하는데도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서 표현이 안 되고 이제 사이가 이렇게 소원해지는 이제 그런 시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두 포인트만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제가 단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단절의 반대 연결, 이 커넥션, 예? 이모셔널 커넥션이 얼마나 부모 자녀 사이에 아니면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사이에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대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중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가져가셔서 실천을 한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이제스팅이 안 돼.
먹기는 많이 먹어. 저는 정보를 먹는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많이 먹어. 근데 소화는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내 거를 만들어서 예,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모델링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가르칠 게 없어요. 모델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대화를 잠깐만요.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 봤어요. 우리가 대화를 보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이렇게 좀 가벼운 대화죠. 있고, 뭐 스몰 토크라고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감적인 이렇게 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좀 많이 하죠. 뭐 밥 먹었어? 뭐 먹을까? 뭐 어저께 너 숙제하는 거 힘들더니 잘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다 큰 자녀들이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갖고 와요. 엄마 이것 봐. 이거 바이럴이야. 그러면 그거 볼 때, 그런 때가 연결이 지어지는 순간을 확 잡으셔야 돼요. 그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반은 보고 반은 내일 하고. 이제 이러면 그 다음에는 안 와요. 그 연결하는 그 시간을 딱 잡으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 정말 웃기네 이렇게 같이 웃거나 이렇게 아이에게 호응해 주는 거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스몰 토크에서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이런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은 그 메레비안, 예, 알버트 메레비안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 연구예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전달 메시지가 100%라고 하면 이제 내용은 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비언어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밥 먹어를 얘기하면 2층에 있는 저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2층에 있는 아이한테 밥 먹어 하고 이제 소리를 이제 지르죠.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 아이들은 엄마 짜증내.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으란 소리를 안 듣고 그 목소리 톤이나 볼륨을 봐서 또 짜증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사춘기 딸하고 아주 자주 싸워가지고 둘 사이가 나빠진 이렇게 힘들어진 이제 그런 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둘 사이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한 가지 있다면 뭘까? 그랬더니 그 딸이 울면서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요, 좀 말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큰 거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냥,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물론 딸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이렇게 지시하는 말도 막 명령하고 다그치는 이제 그런 어조로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예민한 딸이 상처를 받아서 엄마의 그런 말투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 엄마에게 반발을 한 거죠. 이런 독재자 스타일의 말투가 있어요. 응? 근데 자녀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지시할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고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가서 자 양치질 했어? 빨리 일어나. 차에 타. 아이패드 그만해. 뭐 이런 스타일. 근데 아이들은 컸는데 우리의 독재자 스타일 말투는 그대로야.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짜증나,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는 말투나 이런 말의 스타일이 5배 정도 강력한 메시지의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은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많은 분이 배우자가 이렇게 말을 뭐 이렇게 표현해요. 독하게 한대요. 그리고 너무 셔팅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예. 마음은 아닌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면은 뭐냐면은 이게 바디 랭귀지죠. 예. 그래서 얼굴 표정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어, 감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죠. 예. 여기 보이시나요? 해프 스마일.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 예, 화난 사람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게 다 이렇게 좀 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해프 스마일, 약간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짓는 연습을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신데 너무 필요해요. 예. 해프 스마일 아주 좋죠. 아니면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해프 스마일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 컨택. 근데 이 아이 컨택은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이 아이 컨택을
아이 컨택하면서 얘기하는 걸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옆에서 게임할 때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에 같이 있을 때 얘기한다든지 이야기한다 그런 대화의 방식이 훨씬 더 먹힐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앞으로 네,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얘기하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어, 이게 시작이 중요해요. 소프트 스타터 대화에 발동을 거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새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고 막 아침에 뭐 오후 1시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탁 마주칠 때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야, 지금 도대체 몇 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비아냥거려요. 아유, 일찍도 일어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발동을 그런 식으로 시작할 때 이제 대화는 단절이 되고 끝난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신 그럴 때 바꾸셔서 아, 우리 딸 일어났네. 푹 잤나 봐. 야, 피부가 빛난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발동을 젠틀하게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 친구 중에 그 아나운서 출신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건강한 이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대학생 때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뭐 미팅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다른 아버지들은 이러잖아요. 넌 어딜 그렇게 싸다니고 인제 들어오냐. 그런데 내 친구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만세를 불렀대. 우리 딸 돌아왔다고. 네. 이런 웰컴을 받고 자란 그 친구가 얼마나 이 자존감이 좋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웰컴이 우리는 너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려견을 키워. 그러면 꼬리를 치면서 우리를 웰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족보 있는 강아지 입양하려면요. 대기 명단이 굉장히 길대요. 예. 코비드 때문에 우리 너무 외로운 거야. 우린 연결이 필요하고 우리를 웰컴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나 집에 왔는데 방구석에 있고 안 나온다고 이제 나 무시한다고 화내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고 또 모델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화에는 이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적극적인 이제 경청이 요즘 이게 듣기와 이 말하기가 있죠. 근데 이 리스닝이 더 훨씬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그래요. 아들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아들이 힘든 얘기를 막 해요. 직장에서 보스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훈수를 딱 둬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엄마, you counselor, just listen to me. 그래갖고 제가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고 미안해 엄마 너 말 막아서 미안해 계속 말해봐 엄마가 잘 들을게 겨우 이제 싹싹 빌고 안 그러면 말 안 해요 딱 끊고 그죠 그래서 상담 간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경청이 그래서 늘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리스닝이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삶의 지혜도 주고 싶고 뭐 지침도 주고 싶고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주고 싶어. 그죠? 그리고 나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고 싶어.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은 그 연령대에 맞는 건강한 실수, 그 실패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를 허락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그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서포트를 주는 거죠. 미리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고 그 회복 탄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심과 이 집중인데요. 여기서 제가 undivided attention이라고 be interested in 이렇게 이제 썼는데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아이들의 그 경험과 아이들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이 나를 좀 어떻게 잘 살아서 내가 부모로서 좀 feel good about it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원하는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 어텐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아까 그 만세를 불렀다는 그 아버지 같이 모든 걸 놓고 옆에다 사이드에 놓고 아이한테 집중하는 거. 제가 인턴십 할 때 놀이 치료를 했는데요. 그때 놀이 치료의 기본 컨셉은 그거예요. 45분 동안
아이에게 오로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인형을 모래에 집어넣네." 이러면서 반영하는 말을 하면서 그대로 그런 게 따뜻한 관심과 집중을 받으면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면 자신의 문제를 프로세스를 해요 이렇게. 신기하죠? 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undivided attention이.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 때 놀이터에서 보면서 딴짓하고 안 봐요 이렇게. 팍 집중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예. 예.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집중을 맞는 요소 중에 하나는 벌써 우리 머리에서는 자기와의 대화가 돌아가요. 요 얘기 너 얘기 끝나면 내가 이 말 해 줘야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또 못 해요. 그래서 인제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경청에서 중요한 거는 반응과 질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리액션들, 비언어적인 것들.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머리 끄덕이는 거, 예예 웃는 거. '아 그렇구나. 나 내 얘기 잘 듣고 있어.' 이런 반응들 너무 중요하죠. 예. 제가 그 대학원 때 어떤 선생님이 교수님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은 학생들이 이상한 질문을 해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Oh, that's interesting." 저는 interesting 안 한데 그분은 "Oh, that's very interesting." 근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 리스펙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자녀에게 자녀가 또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막 또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 뭘 보고. 그럴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책이나 읽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it makes sense." 이런 리액션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말하기가 중요하죠. 이 말하기는 제가 마인드풀 스피킹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벌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챙김 스피킹 제가 mindful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유념하다, 염두에 두다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즉 한 박자 좀 늦춰서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의식하는 겁니다.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관찰하기, 묘사하기, 그리고 나 전달법을 표현하 이 말하는 것을 마인드풀 스피킹의 어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엄마가 일 갔다 왔어요. 근데 아이가 어때요? 이제 부엌으로 갔더니 아이가 뭐 끓여 먹은 뭐 냄비에 막 다 어지러나서 하나도 안 치웠어. 그리고 저쪽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막 열이 확 오르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예 관찰하는 거예요. 그 어지러운 광경을. 그런 다음에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 엄마가 일 갔다 calm하게 예 친절하게 예. "엄마가 일 갔다 왔는데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이 먹다 남은 그릇이 그대로 식탁에 있네. 그걸 보니까 엄마가 좀 짜증이 나." 이렇게 짜증 난 거를 확 표현하지 마시고 글로 예 묘사를 하시고 내가 짜증 난다는 내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예 안 그러면 우리가 날 감정이 그대로 나와요. 부엌에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래요. "양심이 있어? 너 엄마가 힘들게 일 갔다 왔는데 아유 피곤한데 부엌은 엉망이고." 그다음에 인제 레이블링을 붙여요. "너는 무슨 배려가 이렇게 없어." 네. 어머니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애는 아주 셀피시하대요." 배려가 없다고. 예.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엄마가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인제 생각하겠죠? 그리고 인제 이럴 거예요. "아이 다음에도 안 치워. 그래 난 배려 없는 놈이니까." 예. 그래서 또 마지막 스텝은 긍정적으로 부탁하기. 이것은요 정말 유용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예. 어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질지 마." 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부탁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어."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다음에는 먹고 그릇을 이렇게 좀 설거지해 주면 정말 고맙겠어." 이렇게. "네가 어떤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어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치우더라고요. 예. 정말 엄마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인제 치워 놨으면 다음에 인제 치워 놨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칭찬을 해 줘야지 계속 하잖아요. 근데 고마워. 굿잡." 이렇게 초간단 칭찬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칭찬도 이 같은 포뮬라로 이제 하기. 어떻게 하냐? "와 엄마가 일 갔다 와서 힘든데 우리 아들이 깨끗이 치워 놨네. 엄마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살을 붙이셔야 돼요. 예.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이제 그래요. "아유 그냥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해요? 이런 거 못 해요." 확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트리거와 리스판스의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5초 참기 연습이에요. 요것은 촉발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숙제를 끝나면 아이패드 1 시간만 보기로 했는데 잠시 한눈 판 사이에 2 시간 이상 보는 거예요. 화가 났죠. 그게 촉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야 넌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확 나가는 거는 리액션이에요. 금방 나가는 거는. 그러나 리스판스는 잠시 5초 동안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긴 심호흡 하시면 5초 돼요. 지금 한번 해 볼까요? 코로 들여 마시고 예. 5 초만 참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예. 그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가도 편집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시기 전에 이 5 초의 편집 과정을 이렇게 거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정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머리로 확 쏟아져요. 예. 그죠? 어 그래서 그때 이 5초 동안 가라앉힐 때 '내가 말하려는 목적이 뭐지?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싶지?' 하는 인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이제 해 보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5초 갖고 안 되니까 좀 많이 연습을 다른 장소로 가셔서 컴 다운 될 때까지 좀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일상적인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조금 깊은 대화, 공감이 필요한 그런 이제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부모님도 힘들고 아까 자녀들 얘기를 들으니까 자녀들도 힘들고 그리프 앤 로스가 많다고 들었어요. 예. 팬데믹 때문에 우리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자녀들하고 어떻게 얘기해 볼까 생각해 보는데 그중에 특히 이 취약한 이 그룹에 대해서 잠깐 조명해 보고 제가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Z세대 들어보셨죠? 네, 여기 Z세대 부모가 몇 명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꼭 이 그룹이 아니더라도 요새 태어난 뭐 손자가 계시면 그 아이들도 다 디지털 그 네이티브들이니까 이 세대 이 친구들은 어 1990 년도 중반에서 2000년 초반에 태어난 대략 17 세, 18 세, 25세 사이의 청소년들, 영 어덜트들입니다. 예. 그 인터넷이 상업화가 되는 1995 년쯤에 태어났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죠. 그래서 이 정보 습득이 아주 남다르고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아주 많대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재능을 보이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가 이 불황을 겪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경제적 안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 지향적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친구들하고 또래하고 컨택하며 사는데 그만큼 또 외로운 청춘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벌써 사회적 심리적인 과도기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죠. 죄송해요. 네. 어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이렇게 상실을 경험합니다. 졸업식도 못 가죠. 졸업 파티도 못 가죠. 기숙사 체험도 없어졌죠. 또 졸업했더니 실직이 금방 됐어. 독립적인 이렇게 경제적인 독립의 꿈도 깨졌어요. 다시 부모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자랄 때 쓰던 방에 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많겠습니까? 그죠? 이 Z시대의 청년들은 70한 6% 들이 프로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불안과 우울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의 Z시대 아이들과 어떻게 그 소통하고 대화할 것인지 이게 참 힘든 숙제입니다. 예. 그런데 키워드는 공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감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많이 접했다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감을 이 만화로 잘 설명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이 Z세대 자녀들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테드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공감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why is it very different than sympathy? Empathy fuels connection. Sympathy drives disconnection. Empathy, it's very interesting. Teresa Wiseman is a nursing scholar who studied professions, very diverse professions where empathy is relevant, and came up with 4 qualities of empathy. Perspective taking, the ability to tak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 or recognize their perspective as their truth. Staying out of judgment, not easy when you enjoy it as much as most of us do. Recognizing emotion in other people and then communicating that. Empathy is feeling with people. And to me, I always think of empathy as this kind of sacred space when someone's kind of in a deep hole and they shout out from the bottom and they say, I'm stuck, it's dark, I'm overwhelmed. And then we look and we say, hey, climb down. I know what it's like down here, and you're not alone. Sympathy is, ooh, it's bad, no, you want a sandwich? Empathy is a choice, and it's a vulnerable choice, because in order to connect with you, I have to connect with something in myself that knows that feeling. Rarely, if ever, does an empathic response begin with at least. And we do it all the time, because you know what? Someone just shared something with us that's incredibly painful, and we're trying to silver lining it. I don't think that's a verb, but I'm using it as one. We're trying to put the silver lining around it. So I had a miscarriage. At least you know you can get pregnant. I think my marriage is falling apart. At least you have a marriage. John's getting kicked out of school. At least Sarah is an A student. But one of the things we do sometimes in the face of very difficult conversations is we try to make things better. If I share something with you that's very difficult, I'd rather you say,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right now. I'm just so glad you told me. Because the truth is, rarely can a response make something better. What makes something better is connection. 이렇게 어둡고 그 우울한 불 속에 갇힌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옆에 앉아서 괜찮냐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내 심정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공감은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그 자녀의 경험, 그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그래도 키는 공감인데 어떻게 우리가 공감을 할까 하는 그 대화를 하기 전에 단절을 공감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 대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언하기, 한술 더 뜨기. 엄마는 예전에 너보다 더 심한 우울증 겪었어. 이렇게 한술 더 떠요. 넌 양친 부모 다 있잖아. 아빠는 너만 해서 하나도 없었어. 가르치려 들기.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뭔가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위로하기. 뭐 위로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공감을 먼저 하고 위로가 섣불린 위로를 얘기하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영혼 없는 위로. 이런 것들은 공감의 단절을 가져오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은 조언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가르칠 것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순서? before.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행동을 고쳐주고 싶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커넥트. 아이들과 공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을 정확한 공감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Connected Parenting의 저자 제니퍼 콜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로잉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정확히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임상 경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벌써 다 했던 것들이에요. 연결, 예, 감정 매칭, 예, 연결은요. 아까 제가 놀이 치료에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 이게 키입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 아버지 예를 들여서 말한 그 오로지 딸한테서 그 환대하는 그런 마음,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연결은 이런 관심과 집중은 비언어적인 우리의 표정이나 아이 컨택, 다가가는 몸동작, 얼굴 표정 이런 것으로 다 나타나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감정 매칭입니다. 아이의 감정에 좀 주파수를 맞추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 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화를 내면서 엄마 나 오늘 축구팀에 못 들어갔어. It's not fair. 그러고 막 화가 났어요. 네. 발시비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아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아 괜찮아. 너 공부 잘하잖아. 글로 밀어. 응? 시니어니까 오히려 잘 됐지. 그러면 이제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그 엄마가 그 아이의 그 감정에 매치를 해서 그 아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화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들어주고 예, 그 모습을 잘 관찰을 하고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1, 2, 3 어떤 스텝이 아니라요. 다 같이 가요. 일단 첫 번째 그 연결하려는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영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 내 말이 맞아. 당연히 화가 나고 실망스럽겠지. 네가 연습하는 거 엄마가 많이 봤는데 그래 네가 It's not fair 하고 얘기하는 거 당연할 것 같아. 이렇게 그 아들의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요약을 하든가 서머라이징 하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아이의 말을 거울같이 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의 경험을 내가 스포크스맨이 돼서 스포크스퍼슨이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정말 들어준다고 느꼈을 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본딩 호르몬 있죠. 옥시토신이 다량으로 방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됐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커들링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옥시토신은 우리의 면역을 높여주고 코로나에 우리 면역 하죠. 우리의 면역을 높여주고 이 정신 건강을 증강시켜주고요. 사회 지능 이게 중요해요. 사회 지능 소셜 인텔리전스를 높여줘요. 그래서 뇌의 탄력성이 생기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뇌가 더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사회에 적응 잘하고 자기 길을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이 옥시토신의 호르몬을 방출하는 이런 공감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상담 사례를 두 사례를 들어서 제가 그 공감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 설명해 보겠는데요. 예, 이 사례에 나오는 부모님들은 제가 허락을 받았지만 예,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제가 그 개인 정보는 좀 바꿨습니다. 예, 공감 사례 1. 예, 19세 아들이고요. 불안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대학을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부모님과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가족 갈등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아들이 분노를 막 표출하면은 같이 연성을 높였어요. 부모님들이. 그럼 아들은 벽을 치고 아버지는 쟤 내보내 하고 소리치고 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같이 그 성경 나누는 큐티를 할 정도까지 좋아졌어요. 특히 아들의 그 분노가 횟수가 줄어들면서 가족의 갈등도 많이 줄었는데요. 그 부모님의 바뀐 자녀와의 대화 방식을 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살핀대요. 화났을 때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 날이나 좀 가라앉았을 때 아이의 감정을 살피고 또 아까 우리 얘기했죠. 화가 난 순간을 이렇게 5초 참는 그 브리딩 연습을 예,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예, 기다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커넥션을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여러분께서 그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의 감정에 매치를 해요. 아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예, 화가 아직은 조금 있지만 수치심이 많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에 매칭되는 자신의 감정을 매치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매칭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 어저께 그러면서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미러잉 스테이트먼트 반영하는 그 말들을 해줍니다. 어제 뭐가 힘들었어? 물어보죠. 많이 화난 것 같았는데 그래 너도 앞날이 걱정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짝도 알아보는데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너 맨날 뭐 하는 거냐 하는 아빠 말에 화가 난 거지. 맞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랬어? 그래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넥션 그리고 다음에 예, 커넥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커렉션. 예, 화난 그 행동은 우리가 옳다고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감동과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커넥션이 먼저이라는 거죠. 순서로. 예. 네, 이분은 또 훌륭한 것이 많이 노력도 하셨어요. 예, 도움되는 책이나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 노트에 깨알같이 적고 연습을 하시는 거. 예, 6개월의 그런 세월이 있었던 거죠. 예, 다음 공감 사례는 17세 딸입니다. 예, 잦은 말 다툼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요. 자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우울증을 겪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다 크고 나니까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왜 나를 그렇게 방치했어?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엄마는 미안해 미안해 사과를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요 엄마도. 나도 그때 힘들었거든. 나도 최선을 다했거든. 그쵸? 그때 이제 이 어머니는 상담을 먼저 해서 자신의 힘든 것을 이제 해소를 한 다음에 또 아이가 그 딸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자신이 조금 클리어가 되니까 딸이 그렇게 엄마한테 따지는 말을 해도 엄마가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렸을 때, 딸 어렸을 때 그 아이의 감정에 들어가서, 감정 매칭이죠.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답니다. 그랬구나,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 너 힘든 마음을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또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요. 안전한 상대에게 10번 이상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또 나와요. 근데 이 집은 이제 큐가 있대요. 엄마가 어드바이스 하거나 그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자꾸 자신을 변명하거나 하려고 하면 아이가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해. 이게 큐래요. 그러면 엄마는 알았어 들을게. 네, 이러면서 경청의 모드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녀가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높여야 돼요. 셀프 케어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평소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좀 의식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 일기를 저는 쓰기를 권하는데요. 이것은 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그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마치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같이 감정을 쓰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간단히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바꿀 수 있나. 근데 이제 감정 일기를 쓰다 보니까 뭐 엄마도 문제지만 그 반응에 다른 형제보다 유난히 세게 반응하는 나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의 반응을 조금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5분 명상,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너무 공간이 없다 생각하시면 차 안에서 5분이라도 숨을 쉬시면서 그냥 이 생각을 좀 디톡스하는 거 그런 조용한 시간 많이 필요하고요. 마음 챙김 연습도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 연습은 이 here and now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연습인데요. 이런 걸 함으로써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 상태 바꾸기인데요. 운동,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단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의 편도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뇌죠. 뇌가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 상태, 이 physical state를 change를 하면 또한 우리의 감정 상태가 바뀌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심리 상담. 예. 조금 전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그 어머니 같이 자신의 문제가 뭐 있다.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심리 상담이 무슨 커다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꼭 오는 것이 아니라 요새 좀 많이 힘들어. 잠이 잘 안 와. 이 정도. 남편하고 좀 티격태격 싸워. 아이들하고 좀 자꾸 짜증을 내. 이런 정도에서 또 심리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도움이 이제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대화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고 이 말이라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에게 이제 해주시면 여기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 청소년 NGO 단체에서 한 설문조사인데요.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탑5 말이랍니다. 예. 5번째, 예. 보고 싶다. 이 말은 특별히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이래요. 그다음에 4번째, 미안해. 예. 3번째, 고맙다. 2번째, 괜찮아, 수고했다, 힘들지? 넘버원은 예, 사랑한다, 사랑해. 역시 사랑이 넘버원이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사랑한다,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요새는 허그 기근에 들었어요. 그죠? 아무도 허그할 수가 없어. 오로지 가족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한 반려견. 예, 우리의 옥시토신 레벨이 우리는 필요해요. 예, 그래서 허그가 필요한데 예, 그 가족 경험적 가족 치료의 선두자였던 버지니아 스티어라는 가족 치료사가 계신데요. 레전드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12번 허그를 해야 하루에 12번 허그를 해야 성장을 한대요. 아마 심리적인 걸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8번 하면 현상 유지. 그런데 이제 겨우 살아남으려면 서바이브 하시려면 4번. 네, 4번. 여러분 4번 허그 하시나요? 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계기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신을 좀 허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시고요. 수고했어. 부모 노릇하냐고 힘들지? 네. 네, 코로나 팬데믹에서 잘 살아남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한다. 네, 고마워.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해줘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하죠. 예. 따뜻한 이런 위로의 말을 여러분 그런 자신과의 대화가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야지 또 내가 내 편이 되는 이런 대화를 하셔야지 그 대화가 이어져서 자녀와의 대화, 네, 다른 식구들과의 대화도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고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